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게임 매니저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게임의 상태를 구분해주고 게임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게임의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는 게 게임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딱 시작을 했을 때 게임 시작이다, 끝났다, 게임 오버다 이러는 게 하나도 없죠. 플레이어가 체력이 다 닳아서 죽더라도 게임 오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화면에 출력할 UI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게임이 시작하는 거 그리고 끝나는 거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게임이 시작하는 거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을 할 텍스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현재는 실행했을 때 그냥 바로 실행이 되죠. 바로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적이 와서 계속 맞더라도 제가 지금 다른 이미지가 입혀졌는데 네, 소스 이미지가 입혀졌죠. 그래서 빨간색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체력이 다 달더라도 게임 오버다라고 하는 게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체력이 다 달았는데도 움직이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고 끝내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이어라키 뷰에서 UI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하고 UI 누른 다음에 텍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선택한 후에 이름을 텍스트 언더바 게임 스테이트라고 변경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 텍스트에다가 게임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텍스트 위치를 정중앙이 되게 만들면 좋겠죠. 정중앙 만들도록 포지션을 0,0,0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지금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좀 더 눈에 잘 띄는 조금 더 큰 크기가 되도록 위드를 450, 하이트를 100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좀 더 키워볼게요. 폰트 사이즈를 70이라고 키워보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커졌죠?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은 볼드로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얘가 지금 정렬이 안 돼 있죠?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Alignment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에서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New Text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 안에서 여기서 원하는 텍스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ready 입력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 텍스트를 시간 간격으로 또는 상태마다 자동으로 변하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미리 지정한 텍스트를 넣지 않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텍스트를 비워줘야겠죠? 이렇게 비워주도록 합니다. 네, 이제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스크립트 폴더에 가볼게요. 에셋에서 스크립트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접근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하고 C# 스크립트 게임 매니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기존이랑 똑같은 C# 스크립트를 생성을 했을 뿐이죠. 근데 스크립트의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모양이 왜 다를까요? 모양이 다른 이유는 게임 매니저를 유니티 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 게임 매니저라고 스크립트 이름을 붙이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톱니바퀴 모양으로 변경을 하게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유니티 상에서. 그래서 좀 더 게임 매니저라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일반적인 C# 스크립트와 아주 동일합니다.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여시게 되면 일반적인 스크립트의 형식과 똑같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여시고 이제 싱글톤 변수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싱글톤 변수라고 해서 싱글톤 변수가 뭐냐면 게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 하나인데요. 오직 한 개의 클래스 인스턴스만을 갖도록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역적인 접근점을 제공을 해요. 네, 싱글턴은 어디에서나 해당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었지만 전역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거죠. 특히 게임을 관리하는 이런 게임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쉽게 호출되어서 참조를 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싱글턴 변수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인스턴스를 클래스 인스턴스요. 갖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전역적인 접근점을 제공을 합니다. 한 개의 인스턴스만 가져야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점수 같은 경우에도 이 게임상에서 점수를 관리한다고 봤을 때 점수가 여러 개가 되면 안 되겠죠? 어느 인스턴스로부터 스코어를 얻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스코어를 관리하는 이 게임 매니저의 인스턴스는 하나여야겠죠. 그래서 점수라던가 뭐 소리의 크기를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게임 매니저로 싱글톤 변수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톤 변수는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하냐? 밑에다가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는데요. 퍼블릭 스태틱 그리고 게임 매니저 하고 GM이라고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이 GM이라는 것을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죠. 여기서는 awake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하나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awake 함수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awake 함수라는 거는 start 함수보다도 더 먼저 호출이 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start는 첫 번째 프레임이 업데이트 될 때 호출이 되는 반면에 awake 함수는 딱 시스템이 시작하자마자 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함수는 바로 awake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awake 함수에다가 싱글턴 변수를 하나 조건문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if하고 gm이 null일 경우에 gm이 this다 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싱글턴 변수를 생성해 줬으면 이제 뒤에다가 게임의 상태를 구분하기 위한 열거형 상수를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상태 열거형 상수는 저희가 작성을 해봤으니까 알죠? 이렇게 enemy state처럼 이너미레이터를 통해서 상태를 상수 함수로 만들어줬습니다. 게임 매니저도 마찬가지로 상태가 ready,
그리고 go, 게임 오버 세 가지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상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원 상수를 통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위에다가 게임 상태 상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퍼블릭 인원 그 다음에 게임 스테이트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거죠. 처음에는 ready라고 말을 할 거고 ready, 그다음 run, 게임 over 이렇게 세 가지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상태 상수를 만들어 줄게요. 상태 상수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 상수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상수들에 접근할 수 있게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게임 스테이트라는 상수에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밑에다가 현재 게임 상태 변수를 만들어서 현재는 ready인지 run인지 게임 오버 상태인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줄 거고요. 퍼블릭 게임 스테이트 해서 이 상태 상수를 가져오고 그 뒤에 gstate라고 이 게임 상태 변수를 gstate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니티 엔진상에서 이 텍스트라는 UI 안에다가 상수를 집어 넣을 거죠. 텍스트 UI 안에 텍스트를 집어 넣을 건데요. 그러려면 UI라는 이 곳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스크립트에서 UI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맨 위에 네임스페이스가 하나 더 필요한데요. using Unity Engine 이 밑에다가 UI를 담당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Unity Engine UI라고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UI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딱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상태가 뭐가 될까요? 세 가지 상태 중에서 ready 상태가 되겠죠? ready를 굳이 어떤 환경에서 실행을 하거나 몇 초를 기다렸다 실행할 필요는 없겠죠? 처음 상태가 ready이기 때문에 ready는 start 함수 안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는 초기 게임 상태를 준비 상태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게임 상태 변수를 gstate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gstate 여기에다가 ready를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초기 게임 상태는 gstate는 GameState.ready라고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설정한 이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UI를 제어를 해야겠죠? 네, UI 오브젝트 변수를 가져오기 위한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줄 건데요. 이 위에 변수 선언을 하기 위해서 엔터를 쳐주시고요. 게임 상태 UI 오브젝트 변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UI 오브젝트는 public 게임 오브젝트 하고 게임 레이블로 선언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게임 레이블이라는 오브젝트 변수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겠죠? 텍스트라는 컴포넌트 변수가 들어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UI 게임 오브젝트 내에 지금 텍스트라고 하고 있는 이 컴포넌트 변수 안에서 텍스트를 제어를 해야겠죠? 여기에 어떤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라고 제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도 가져오지만 오브젝트 안에 있는 컴포넌트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UI 텍스트 컴포넌트 변수도 같이 가져와야 될 거예요. 컴포넌트 변수는 앞에다가 그 컴포넌트 이름을 넣으면 되죠? 이름 넣고 그리고 변수 이름 지정해주면 됩니다. 변수 이름은 게임 텍스트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줬으면 컴포넌트 변수에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죠. 컴포넌트를 할당을 해줘야 되죠. 우리가 설정한 변수에다가 이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컴포넌트를 할당하는 거는 스타트에서 하는 거죠. 스타트에서 UI 오브젝트에서 텍스트 컴포넌트 할당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게임 레이블이라는 곳에서 get 컴포넌트를 해야겠죠? 자, 이제 게임 텍스트를 정의를 해주는데 얘가 텍스트 컴포넌트를 할당해야 되죠? 텍스트를 정의를 해주고 얘는 게임 레이블 점 get 컴포넌트 컴포넌트에서 할당을 해주는데요. 여기는 잠시만 지워주고 위에 저희 잘못 써놓았죠? 게임 스테이트가 아니라 게임 오브젝트로 선언해야 되죠. 오브젝트 변수인데 자동 완성이 되어서 지금 스테이트라고 잘못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선언이 안 되는 거죠. 네, public 게임 오브젝트 게임 레이블이고요. 밑에다가 게임 레이블 get component 하면 제대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받아오면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 컴포넌트를 할당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텍스트의 내용을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게임 텍스트의 컴포넌트를 받아왔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에서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시고 텍스트의 내용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준비로 기입할게요. 준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게임 텍스트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게임 텍스트인데 이 중에서도 텍스트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접근을 하는 거죠. 텍스트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쌍따옴표를 넣으시고요. 쌍따옴표 하시고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ready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세미콜론까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이제 색깔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색깔을 여기 컬러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스크립트 상에서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컬러를 예를 들어 지정하고 싶은 컬러 값이 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건데요. 지정하고 싶은 컬러 값을 가져와 볼게요. 저는 하늘색은 너무 눈에 안 띌 것 같고 죽을 때는 또 빨간색을 게임 오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의 주황, 노랑 주황 이런 색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RGB가 이렇게 나와 있죠. RGB A가 나와 있는데요. 255, 181, 0, 255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칼라를 또 스크립트 상에서 넣어 볼게요. 자, 여기서는 텍스트의 색상을 주황색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게임 텍스트.color라고 하면 칼라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칼라에서 new 컬러하고 32 이렇게 하면은 안에다가 RGB A 컬러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봤던 요 RGB A 이 숫자를 넣으면 되겠죠? 255, 181, 0, 255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값이 주황색으로 변하게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줬으면 이제 텍스트를 직접 할당을 해줘야겠죠? 스크립트를 저장을 해주시고요. 유니티 엔진으로 돌아가서 스크립트에 이 텍스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지금 게임 매니저라고 하고 있는 이 스크립트를 수정을 했었죠. 이 스크립트를 할당하기 위한 오브젝트가 현재 하이어라키에 없어요. 보통 게임 매니저 같은 경우는 빈 오브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create empty 눌러서 하이어라키 창에서 빈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름을 게임 매니저라고 변경을 해줍니다. 이 오브젝트에다가 스크립트를 할당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할당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이제 게임 레이블이라고 하는 창이 뜨고요. 그리고 Gstate에서 ready, run, game over 세 가지의 상태가 나오게 되죠. 상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게임 레이블에다가는 아까 전에 텍스트가 달려있던 그 오브젝트를 넣으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텍스트 오브젝트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텍스트 오브젝트에서 텍스트 컴포넌트에 접근하고 글씨를 바꾸고 컬러도 바꾸게 될 거예요. 컬러는 바뀌는 거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제대로 변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게임 레이블 이 안에다가 텍스트 언더바 게임 스테이트 이 오브젝트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레디가 나오겠죠?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네, 플레이를 눌렀더니 레디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디라고 떠 있고요. 만약에 이 텍스트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하게 되면 다른 텍스트가 나오겠죠?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은 경우에도 맥시마이즈 온 플레이 하셔서 전체 화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의 크기는 화면의 해상도에 비례해서 나오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크기는 알아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ready까지 입력을 해보았고요. ready 한 다음에는 계속 ready가 떠 있기 때문에 ready를 또 없애주도록 해야겠죠? 없애고 다음 텍스트가 나오도록 해야겠죠?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